네, 계속해서 대박 90분 이번 개편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코너입니다. 애종남 초이스로 대박 90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애종남 초이스가 무엇인지 앞으로 3개월 동안 어떤 방법으로 진행이 될 것인지 화면 통해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장대진 전문가와 정재용 전문가를 비롯해서 모두 8명의 애종남과 함께하게 되고요. 매주 새로운 신규 종목들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네, 또한 8명의 애종남 모두 짝을 이루게 되는 상대 전문가들의 아주 날카로운 질문 공세를 감수해야 하는데요. 시청자를 대신해서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번 시즌 애종남 8명의 활약상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이번 주는 첫 시간이니만큼 애종남 초이스에 처음으로 편입될 따끈따끈한 종목들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요. 먼저 장대진 전문가 종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살짝 힌트를 주셨었는데 북한 관련 그리고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관련 종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종목인가요? 예, 종목은 삼성 테크윈이라는 종목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이제 큰 종목들을 갖다가 좀 이야기 드리고, 많은 시청자들이 좀 따라할 수 있게 좀 하는 종목들을 좀 하고 있는데요. 삼성 테크윈이 최근 들어서 좀 돌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이야기 드리겠는데요. 일단 이제 삼성 테크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시다시피 방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방산 부분 때문에, 이번에 김정일 사건, 사망 사건 때 주가가 한번 출렁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었죠. 그리고 이 업체가 또 반도체 부품이라든지 그런 쪽도 좀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이쪽 부분, 그러니까 전투기용이라든지 훈련기용, 헬기용, 엔진 부품이라는 그쪽 방산 부분은 상당히 안정적으로 이제 매출이 좀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부품 장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를 비롯해가지고 이제 도움을 받아서 주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이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업체인데요. 이때까지 실적은 별로 안 좋았습니다. 실적 같은 경우에 3분기도 이제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했지만은 조금 이제 애널리스트 전망보다는 좀 실망스러운 그런 이제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2012년부터는 4분기까지도 좀 안 좋을 수도 있지만은 2012년부터는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좀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2012년에는 어느 정도 턴어라운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 이제 김정일 사망 사건 이후에 김정은 체제가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좀 불안해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김정은 체제가 상당히 이제 불안한 가운데서 뉴스가 나올 때마다 방산 부분이 좀 이제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주식이라는 게 이제 어떤 수급의 논리, 수급이 되려고 하면은 좀 인기가 있어야 되고, 인기가 있으려면은 그런 이제 유수성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김정은 체제 이후에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방산 부분이 그동안 부각되지 못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이제 안정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 같다가 좀 보여주면서 많이 부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플렉스블 디스플레이라는 거 갖다가 이야기 좀 드렸는데요. 그 핵심 소재가 또 그래핀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래핀의 어떤 사업의 상용화가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게 됐을 때는 좀 이제 삼성 테크윈의 어떤 주가에도 상당히 좀 모멘텀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에서 플렉스블 이제 스마트폰을 갖다가 내놓는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게 이슈화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뭐랄까요. 이 플렉스블이라는 게 구길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말아가지고 이렇게 네. 가져갈 수도 있는 만큼 커다란 화면을 갖다가 이제 쉽게 옮길 수 있는 그런 것도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아무튼 이제 그런 플렉스블 디스플레이의 어떤 원년이 되기 때문에 관련 이제 소재를 갖다가 하는 업종이라든지 관련 이제 제품들을 갖다가 생산하는 업체들을 갖다가 좀 잘 봐야 될 것 같은데 삼성 테크윈이 그런 이제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차트를 좀 보면서 제가 추가적으로 목표가하고 손절가를 갖다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주가와 지수와의 어떤 관계를 갖다가 많이 따지고 있습니다. 이제 어차피 우리가 시가총액, 전체적인 시장의 시가총액이 정해져 있다고 하면은 잘 되는 업종이 있는가 하면은 안 되는 업종이 있을 겁니다. 과거에 이제 현대차가 잘 나갔을 때 이제 삼성전자가 죽었듯이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잘 나가니까 다른 업종이 죽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삼성 테크윈 등 이런 이제 종목들이 조금 이제 활기를 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최근에 어떤 주가 흐름, 위쪽이 이제 종합 주가 지수의 흐름입니다.
종합주가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에 1780을 갖다가 이렇게 저점으로 해가지고 조금씩 이제 저점을 높이가는 그런 이제 모양을 보이고 있고요. 최근에 어떤 흐름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4일 동안에 좀 내리고 이제 오늘 약간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점 부근이 이제 그 12월부터 해가지고 좀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의 어떤 움직임 자체가 조금 이제 주가가 틀으려고 하는 그런 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전에 이제 김정희 사망 사건 때 그때가 12월 19일이었죠. 그날 네. 이제 뉴스가 발표됐는데 그날 이제 13.7%까지 올라가면서 어느 정도 이제 김정일 그리고 이제 그 북한의 어떤 체제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불안감이 있을 때 주가가 움직일 수 있다라는 뭐 힌트를 좀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앞으로 향후에 이제 그런 이슈들이 좀 부각될 때마다 주가가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모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뭐 그래픽과 관련해 가지고는 2012년도에는 상당히 이제 좀 이슈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게 된다고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뭐 단기적으로는 본다고 하면은 전 고점이었던 10월 말에서 11월 부근이었던 62,000원 선에서 한번 주가가 목표가가 좀 형성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2,000원을 갖다가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제 이런 수급들이 좀 흩어지게 된다면은 지금 기관도 매수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도 지금 최근 들어서 매수를 하면서 하방 형식성을 유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부분이 좀 흐트러지려고 한다면은 52,000원 부근 그 부분이 깨지게 된다면 전저점이죠. 전저점이 깨지게 된다면 일단 뭐 리스크 관리를 하고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이런 네. 이제 그 테마들이라든지 이런 성장성 있는 사업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갖다가 보시면서 다시 한 번 더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장대진 전문가 첫 번째 종목은 삼성테크윈이었습니다. 올해 뭐 실적도 좋아질 것이고 방산 부문도 기대가 된다. 또 그래핀 부분도 성장성이 기대된다. 이런 의견이시고요. 내일 장중에 편입이 안 되면 종가로 편입을 하겠다. 무엇보다 이 편입을 하겠다는 굳은 좀 의지가 보이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정재웅 전문가는 장대진 전문가의 종목 이 삼성테크윈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한번 질문 좀 해주시죠. 네, 아까 이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가, 유망하다. 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핵심 소재를 그래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그래핀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쓰이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게.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하고 있는 게 이제 플렉스 디스플레이, 뭐, 이 구겨졌다가 이렇게 뭐 하는 그런 이제 어떤 디스플레이인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상당히 획기적이다 볼 수가 있는데 그 핵심 소재가 그래핀이라는 겁니다. 그래핀은 이제 2010년도에 뭐 노벨 물리학상을 탔던 그런 이제 핵심 소재이고요. 지금 이제 쉽게 말하면 나노 물질입니다. 인공 나노 물질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이제 그 입자가 상당히 이제 얇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특징이 그래핀이 이제 강철보다 한 100배 이상 지금 이제 강하고 그리고 열전도가 다이아몬드보다도 갑절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화 이동 속도라는 게 반도체 소재 실리콘보다 100배 정도 우수하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두께가 이제 머리카락의 이제 100만 번의 1 정도로 해가지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이제 2.2 나노미터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꿈의 신소재라고 불리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올해 들어가지고 상당히 이제 연구가 많이 되고 있고요. 2011년부터 해가지고 꾸준히 연구되고 있는 그런 이제 물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꿈의 신소재다, 뭐, 이렇게 부를 만큼 뭐 획기적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그 제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아직까지 안 되고 있죠. 지금 이제 되려고 하면은 이제 플렉스블 디스플레이 쪽에서 좀 쓰일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다시피 이제 상당히 전도, 그러니까 뭐 이 전자를 갖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속도가 좀 빠르고요. 특히 이제 그 강철보다 제가 이제 100배 정도 강하다 이야기 드렸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또 강하기 때문에 구부렸을 때 이제 잘 부서지지 않는다는 거죠. 끊어지지 않고요. 특히 이제 또 완전히 접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전기적인 어떤 성질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이 뭐 어떤 전기적인 신호를 보냈을 때 플렉스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꾸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갖다가 충분히 감안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강철보다 200배 강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전기적이지 아니 광학적인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뭐 플렉스블 디스플레이라든지 아니면 태양전지, 그러니까 뭐 IT 쪽에 상당히 좀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소재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뭐 구리라든지 뭐 그런 거 갖다가 대체할 수 있는 실리콘을 대체할 수 있는 뭐 그런 이제 소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네요. 많이 좀 궁금증이 풀리셨나요?
네, 뭐 아직까지 안 쓰인다니까 쓰이는 걸 좀 보고 싶네요. 네, 네, 뭐 그 뒤에 해도 늦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뭐 그런 의견 주셨고요. 뭐 그래핀 관련주 지금 제가 얘기 듣는 동안 살짝 찾아보니까 뭐 동진 세미캠, 삼성전자, 로엔케이, 삼성테크윈 이런 종목들이 나오고 있네요.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 오늘장 또 상한가로 마감이 됐네요. 새해 연초부터 그래핀 관련주가 좀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정재웅 전문가의 초이스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두 종목 준비하셨다고. 네. 대형주 한 종목, 중소형주 한 종목. 네. 어떤 종목인가요? 일단 뭐 대형주는 올해 시장이 뭐 저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1, 2월은 좀 혼조세고 네. 그리고 유로존 리스크가 경감하는 3월부터 2분기장이 이제 상승장이다 이렇게 보면 결국은 이 상승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주도 업종이 될 만한 종목 중에 이제 삼성물산을 준비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성장 가능한 종목으로 이제 바이오톡스텍, 중소형주 이렇게 종목을 두 종목 있는데 일단 네. 삼성물산부터 보죠. 자, 삼성물산 하면은 얼마 전에 이제 정현주 부회장이죠. 부회장으로 승진했는데 대표이사가 삼성물산 대표이사 왔습니다. 그래서 이 CEO 모멘텀이 기대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과거에 이제 정현주 부회장이 삼성 엔지니어링의 사장으로 가 있었습니다. 이 삼성 엔지니어링이 2000년도 대비 한 10년 지날 때 동안에 주가가 무려 40~50배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5,000원대에서 25만 원대까지 올랐다는 주가죠. 그만큼의 이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였던 거는 이 정현주 사장의 뭐 리더십 이런 부분들이 발휘가 됐는데 삼성 엔지니어링을 아시아 최고의 엔지니어링 회사로 키운 장본인이고요. 그 사람이 이제 삼성물산의 CEO로 왔다는 것은 삼성물산의 기대가 큰 뭐 시장에서 이런 부분들도 가져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네. 또한 이제 지금의 국내 시장, 국내 건설사들의 수주 혹은 매출 규조를 본다고 하면 발주가 일어나면 뭐 중동이든 뭐 국내든 이렇게 발주가 일어나면 그것을 수주 경쟁을 통해서 이렇게 매출로 수주를 받고 그것이 매출로 이어지는 이런 건설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좀 수동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디벨로퍼로 전환을 하면서 그러니까 발주부터 수주까지 턴키로 해서 통으로 받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상사 부분과 파이낸스 부분이 결합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상사 부분 그리고 건설 부분들이 합쳐져 있고 그리고 파이낸스 부분들도 준비를 했기 때문에 네. 이 디벨로퍼 시장에서 그러니까 선진국형 수주 건설사 구조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이 삼성물산이 국내 업체 중에 가장 준비가 잘 돼 있고 그것이 올해부터 가시권에 들어오는 이런 부분들이 될 것이다. 그래서 글로벌 수주 모멘텀이 지속이 된다. 이렇게 볼 때에는 삼성물산 지금 주가에서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이다. 특히나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가 뭐 시가총액 10조 정도 되는데 각각의 계열사 지분만 하더라도 지금 시가총액에 육박하는 이런 상황이고 또 삼성전자라든지 주요 계열사들의 삼성 관련 주가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물산 같은 경우는 뭐 참고적으로 지분법 평가이익, 지분 구조에서도 좀 주목을 받을 만한 기업이다. 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차트를 보면은 차트상으로 보면 지금 주가가 뭐 6만 원대, 항상 6만 원대가 지금 7만 원권을 지금 움직이고 있죠. 이 구간을 분명 탈피하는 시기가 곧 온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은 저가 매수에 가담해도 좋을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단기적으로 좀 본다고 하면 뭐 한두 달 정도 보면 주가가 8만 원을 넘기는 어렵다. 이 부분은 왜냐면은 삼성물산을 볼 때에는 장기적으로 보면 좋겠지만 네.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 자체가 올라가야지 또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단기적으로는 7만 7천 원 정도를 목표가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7만 7천 원, 손절가는 최근 박스권 하단부인 6만 5천 원을 하향 이탈하면 손절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정재웅 전문가의 신규 초이스 종목 삼성물산이 첫 번째 종목이었는데요. 해외 수주 모멘텀이 지속될 것이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장대진 전문가께서 네. 좀 궁금한 점 없으신가 궁금하네요. 예. 일단 이제 건설주 하면은 PF 관련해서 부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이 업체는 좀 어떤지 국내 건설 경기 관련해 가지고 좀 침체의 어떤 여파는 또 어떤지 좀 우려가 좀 되는데 그 부분 좀 이야기 좀 해주시죠. 네, 뭐 아시겠지만은 PF 관련해서 대형사들은 그렇게 중소형사만큼 부담이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특히나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PF 규모가 한 2, 3천억대 규모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 대형사들 같은 대형사 뭐 GS건설이든 현대건설 뭐 대림산업보다도 훨씬 더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PF
관련해서는 큰 우려가 할 필요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글로벌 또 이제 경기가 또 이제 둔화될 시, 그러니까 요즘에 재정 적자를 갖다가 계속 축소를 하면은 정부들이 이제 뭐 재정 적자를 늘려가지고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에서 주로 이제 뭐 인프라스트럭처를 갖다가 많이 하는데 이런 이제 글로벌 경기가 둔화 시에 건설업종이 좀 피해가 좀 있지 않는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글로벌 경기가 만약에 침체로 가든 둔화로 가든 이렇게 되면 건설주들은 경기 민감한 네. 업종이죠. 분명 피해를 받을 텐데 제가 볼 때는 올해 그런 부분들은 좀 기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게 올해 글로벌 대선이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있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중국도 있고 미국도 있고 유럽도 있고 한데 특히나 그 정부의 그 정책들을 보면 내수 진작이고 경기 부양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글로벌 대선 효과와 그런 부분들 글로벌 경기 부양을 하겠다는 것은 결국 인프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쉬운 선택이 될 것이거든요. 각국 정부에 따라서. 또한 이 국내가 경쟁력 있는 잘하고 있는 중동 부분의 국가들의 지금 자금 사정이 좋은 상황이죠. 유가가 뭐 100달러를 항상 넘고 있는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중동 쪽을 볼 때에는 뭐 글로벌 경기 둔화가 그렇게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올해 또 대선 모멘텀을 본다고 하면 건설주들 분명 인프라 구축에 따른 또 이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수주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PF 대출은 2, 3천억 원대 규모로 기타 뭐 다른 건설 업종 대비해서 양호한 수준이다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뭐 대선 모멘텀 수혜도 기대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재훈 전문가 두 번째 종목 한번 들어볼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이제 바이오톡스텍인데요. 바이오톡스텍 이름에서도 알다시피 이제 바이오 관련 업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바이오 관련 주다 하면은 보통 뭐 신약 개발을 하던가 뭐 이런 쪽을 이제 대부분 생각을 하는데 이 바이오톡스텍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임상 CRO 사업의 이제 국내 선두주자인데 CRO 사업이라는 것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제 임상을 대행해 주는 업체거든요. 그러니까 국내에 이 수많은 바이오 업체들 특히나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 그 바이오 업종의 업체들을 본다면 상당히 글로벌적으로 선전을 하고 있고요. 임상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미국을 제외하고 아시아에서 지금 1위권으로 그만큼 이 국내 바이오 업종이 화랑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각각의 기업들이 다 자체적인 비용을 들여서 임상을 진행을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중소형 경험이 없는 회사들 또 자금력이 딸리는 회사들은 임상을 외주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임상 CRO 사업의 국내 시장 점유율 1위인 바이오톡스텍이 이런 바이오 시장의 팽창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글로벌 CRO 사업은 고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부터 해서 지금까지 매년 10% 이상의 고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미국이라든지 이런 유럽 쪽에 뭐 사업이 확장이 되면서 이 CRO 관련 기업이 주가가 급등하는 이런 양상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바이오톡스텍 국내에서도 충분히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또 이 국내 시장은 작죠. 그래서 바이오톡스텍의 궁극적인 목적은 또 해외 쪽에서도 선전하는 부분인데 최근에 이제 독일 업체라든지 일본 쪽은 벌써 일본 기업과 합작해서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독일 업체와도 지금 합작 법인을 세워서 독일 유럽 시장도 지금 바이오톡스텍이 CRO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이런 것을 볼 때에는 바이오톡스텍 바이오주들이 성장성은 크지만 지금의 실적 모멘텀은 없는 것들이 보통이거든요. 근데 이 바이오톡스텍 같은 경우는 올해 지금 주가 수준 대비 올해 PR이 한 10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보통 이 바이오 기업들이 10배 정도다 하면은 상당히 뭐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 동종 업종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인데 뭐 영업이익률도 20, 30%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성장성도 매출액도 매년 20% 이상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장성을 감안할 때에도 바이오톡스텍 향후에 기대가 되는 바이오 업종 중에 한 종목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은 가격 전략은 지금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차트상으로 보면 지금 상승 흐름이 지속이 되고 있죠. 지금 상승과 뭐 조정 패턴을 반복하고 있지만 추세상으로 저점을 이렇게 쭉 높이면서 상승 패턴이 진행 중이다. 그래서 이런 상승 흐름은 지속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목표가는 한 10,000원 정도 일단 이번에 상승이 나오면 뭐 전고점을 돌파하는 수준이죠. 9,000원이 고점인데요. 이 구간을 충분히 넘어설 수 있는 저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목표가는 10,000원을 제시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이번 저점을 하향 이탈하게 되는
6,800원을 손절가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정재웅 전문가의 두 번째 초이스 종목 바이오톡스텍이었습니다. CRO 사업의 선두주자다, 이런 분석에 이 종목을 가지고 나오셨는데요. 장재진 전문가께서는 바이오톡스텍 어떻게 보시나요? 예, 뭐 개인적으로도 좀 좋게 보지만은 일단 이제 제약업계 보면은 좀 불안감이 좀 가중되고 있습니다. 네. 뭐 약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하고 좀 이제 뭐 다른 분야이긴 하지만은 좀 우려될 만한 어떤 부분들은 없는지 좀 짚어주시죠. 네. 네, 뭐 오히려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물론 이제 제약사들의 그 내년도 약가 재평가 이러면서 뭐 사업 계획도 못 세우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결국 이렇게 되면은 R&D 비용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R&D 비용은 또 정부 정책상 많이 써라, 많이 하면 특혜를 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R&D 비용을 줄이면서 효율적으로 R&D 할 수 있는 방법은 외주를 줘서 비용을 좀 절감하고 기존의 연구개발은 지속하는 이런 패턴을 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면 오히려 이 바이오톡스텍은 외주를 받는 입장이니까 더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또 제약 업종 하면은 이렇게 지금도 약가 인하 제도도 나왔지만 정부 정책에 참 많이 흔들리는 업종 중에 네, 하나가 그렇죠. 아닌가 싶습니다. 내년 2013년에는 화학물질 평가법이 또 시행이 되는데 네. 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제 물론 이제 임상 관련된, 뭐 의료 관련된 이런 임상이 주력이 되겠지만은 네.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뭐 임상 실험을 하는 업체니까 실험을 대행해 주다 보니까 2013년도부터 이제 화학물질 평가법이 시행이 되거든요. 이 부분은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유럽 쪽에 화학물질 수출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나라 기준에 맞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수출업체 중에서는 그 부분을 증명을 하기 위해서 실험 결과가 필요할 것이고요. 근데 그걸 자체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바이오톡스텍 같은 이런 임상 실험 대행업체에게 외주를 준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오히려 13년 이 화학물질 평가법이 시행이 되면 이런 부분들이 활발히 진행이 될 것이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 바이오톡스텍의 수주가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오히려 화학물질 평가법 시행이 수혜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네요. 정재웅 전문가, 사실 제약업종이 굉장히 어려운데 공부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제약업종은 어둡지만 바이오 쪽은 성장 모멘텀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옥석 가리기가 많이 진행이 될 것이고요. 그 중에 유망한 종목들을 한다고 하면 바이오 쪽이 워낙 모멘텀이 큰 네. 업종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을 만한 업종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두 분 전문가의 초이스 종목들 살펴봤는데요. 어떤 변동사항 있었는지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